생활에 유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에버트러스트에서 시니어 파이낸셜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시는 박기호 이사님 모시고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놓고 이에 관한 대처법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그 카드빚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취할 수 있는 5가지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다 못 다룬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 5가지 옵션들에 대해서 리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동안 상담했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미니멈 페이먼트만 내고 계시는 분들이나 네. 미니멈 페이먼트도 내지 않고 가만히 계시다가 소송당하시는 분들, 또 파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나 빚을 얻어서 갚으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뎁세틀먼트를 하시는 분들, 그 5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네. 저희가 빚을 얻어서 갚으시는 분들 얘기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네네. 마지막 뎁세틀먼트에 대한 얘기를 못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뎁세틀먼트가 뭔가요? 그 뎁세틀먼트라는 것은 보통 미니멈 페이먼트가 이자 플러스 원금의 1% 정도를 내는 페이먼트를 말하는데요. 네. 그러한 페이먼트도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파산을 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런 네네. 분들이 크레딧 카드 회사하고 협상을 통해서 탕감받고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 크레딧 카드 회사가 이 빚에 대한 협상을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방금 하셨거든요. 네. 네. 빚이 줄어들기도 하나요? 예,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은 그 크레딧 카드 회사를 우리가 크레디터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 분들이 추심을 하다가 그 벤노트를 컬렉션 회사 팔기도 하고 또 컬렉션 회사 넘기기도 해서 추심을 계속 하는데 결국은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준비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소송을 해도 채무자가 파산을 할 경우에는 한 푼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 협상을 통해서 탕감을 해 주어서라도 일부분 손실을 줄이려고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근데 보통 분들이 이 소송을 건다는 건 사실 엄두를 못 내시잖아요. 네. 크레딧 카드 회사를 상대로요. 아니요, 크레딧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아니고 크레딧 네. 회사가 손님을 상대로 추심하기 위해서 소송을 추심하기 하죠.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거. 예. 예, 그렇군요.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은 대략적으로요. 몇 % 정도나 줄어들 수 있나요? 예,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요. 네. 카드 회사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아멕스나 디스커버는 굉장히 힘들죠. 네네. 탕감받기가. 그리고 또 각 카드 회사의 역량에 따라서 노하우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한 60에서 한 70% 정도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60에서 70% 정도나요? 네네. 네.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겠는데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뎁세틀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도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뎁세틀먼트를 하시는 분들은 내용은 알겠는데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변호사한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뎁세틀먼트를 해주는 회사한테 가야 되는 건지 네. 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오고 계세요. 네. 어떻게 가야 합니까? 변호사한테 먼저 가야겠죠? 예, 근데 경우가 조금 틀립니다. 똑같은 뎁세를 하더라도 제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재 사무장을 한 7년 반째 하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 변호사분들한테 오시는 분들은 소송을 당했을 때 카드 네.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 일정한 금액을 탕감받고 일시에 목돈으로 폐한다든지 몇 번에 나눠서 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변호사분들을 많이 찾아오시고요. 네. 예, 뎁세틀먼트 회사로 오시는 분들은 보통 연체된 지 한 2, 3년 되신 분들이나 네. 아니 또 카드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는 분들이
그 미니멈 페이먼트 정도만 좀 내시다가 네네. 그것마저도 내기 힘드신 분들이 몇 년에 걸쳐서 에스크로에 모아가면서 탕감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개인 로컬 변호사한테 찾아가시는 거하고 네네. 뎁셀먼트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찾아가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아, 뎁세틀먼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끔 저도 뉴스를 보도합니다마는 이 뎁세틀먼트 회사에 어떤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그런 뉴스가 전달될 때가 있는데요. 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도 뎁셀먼트를 한 지는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네네. 저도 변호사분들하고 같이 쭉 해왔죠. 근데 뎁셀먼트 회사 중에는 그 큰 회사도 있지만 네. 소규모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면허도 없이 또 변호사도 없이 그리고 심지어 손님의 에스크로 구자도 열어놓지 않고 자기네들이 돈을 손님으로부터 받아갖고 있다가 그냥 그 모아놓은 돈을 어느 날 갑자기 갖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그런 점들은 조심해야 되는데요. 네. 요즘은 주법이 많이 강화돼서 네네. 각 주마다 뎁셀먼트 회사에 대한 규제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조금 낮기는 하지만 뎁셀먼트 회사를 선정하실 때는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아, 그 에스크로 구자를 열지 않았다고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 보통 이제 손님이 빚이 한 60% 정도 탕감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기간에 따라서 월 페이먼트가 정해져요. 네. 그러니까 뭐 10,000불이면 6,000불을 탕감받고 4,000불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4,000불을 2년이나 3년에 나눠가지고 아니면 4년까지 나눠서 그 돈을 매달 적립을 했다가 모아지면 크레딧 카드 회사하고 협상을 해서 지불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매달 적립하는 돈이 뎁셀먼트 회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네. 예, 그래서 손님의 에스크로 구자를 열어놓고 거기에 돈이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손님이 직접 돈을 찾을 수도 있고 중간에 캔슬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또 셀을 한 후에 남은 돈도 손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손님이 은행 계좌인 셈이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반드시 그 뎁셀먼트 할 때는 그 페이먼트가 은행에서 빠져나가는데 자동으로 이체가 되는데 뎁셀먼트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닌 제3자인 신탁회사, 에스크로 회사로 돈이 들어가서 네. 손님이 관리하게 되고 손님이 허락을 받고 각 크레딧 카드 회사 협상을 통해서 협상한 금액을 지불할 때 손님이 허락을 받고 에스크로 구조에서 빠져나가도록 해야만 됩니다. 그렇군요. 아,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이 회사가 예. 에스크로 회사를 쓰고 있는지 아닌지 당연하죠. 예. 그 확인을 꼭 해보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도 그 게이트웨이라는 그 에스크로 회사를 쓰고 있는데요. 그 에스크로 회사마다 그 차지하는 수수료가 틀려요. 아, 어떤 네. 회사는 매달 45불씩 차지하고도 하는데 네. 저희 그가 선정한 그 게이트웨이 그 에스크로 회사는 매달 한 9불 95전 저렴하게 아, 저렴하게요. 피를 차지하고 있어서 네. 여러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방금 전에 박교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변호사가 없는 회사가 또 있다고 하셨는데요. 뎁셀먼트 회사의 변호사가 반드시 함께 일을 하시나요? 네. 어떤 회사들은 변호사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손님이 크레딧 카드 빚을 갚기 위해서 협상해서 갚기 위해 돈을 모으는 과정에 네네. 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은행이나 컬렉션 회사로부터. 네. 그랬을 때 그 소송에 대한 법적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데 자체적으로 변호사가 없는 회사들은 외주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자기네들이 받는 수수료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나가니까 제대로 손님을 위한 법적 보호를 해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요즘 와서는 그 주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법이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 역시 뎁셀먼트 회사에 변호사가 있고 또 아울러서 저희는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나더 제3의 로펌과 계약을 해서
만약에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각 지역의 로컬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변호사가 함께 일하지 않는다 하면 이 뎁세리먼트 회사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겠군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의심보다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님을 법적으로 보호를 할 보호해주기 수가 없겠네요. 하기에는 네. 좀 미약하죠. 외주에서 변호사를 따로 선임을 해서 그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 비용을 손님한테 부담하기도 하고요. 네. 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네. 잘못하면 차치 그 저지먼트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패소 판정을 받게 되면 디폴트 저지먼트를 받게 되면 또 크레딧 기록에 남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각별히 조심하셔서 뎁세리먼트 회사에 변호사가 있는지 또 소송을 당했을 때 로컬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 카드 회사로부터는 어떨 때 소송이 들어오게 됩니까? 예, 그 많은 분들이 카드 회사에서 이제 회사에다 미니멈 페이먼트도 안 내고 네. 몇 달 있다 보면 차지 오프라고 그래서 보통 밸런스가 제로가 돼버리고 말아요. 근데 네. 그게 크레딧 카드 회사가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아니고 네. 그 밴노트를 컬렉션 회사에다 파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추심이 강화가 돼가지고 네네. 컬렉션 회사로부터 이제 추심하는 여러 가지 전화라든지 메일이 오게 되는데 네. 결국은 추심이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 네. 그쪽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소송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만약에 소송에 들어가서도 뭐 참 서머니 왔을 때 네. 어피어런스나 앤서를 통해서 이제 응소하지 않겠다고 하면 네. 바로 그냥 디폴트 저지먼트를 해서 걸석 재판으로 패소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나중에 또 따로 디스커버리 사이테이션 해가지고 손님이 은행 구자 동결되고 또 임금을 웨이지 가니셔먼트 임금 차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압 기간이 길어지거나 자산이 있으신 분들 네네. 또 저지먼트 기록이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 분들은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소송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변호사가 없는 뎁세리먼트 회사는 피하시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권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겠군요. 우리 에버트러스트 파이낸셜에는 변호사가 함께 계시죠? 네, 그럼 물론이죠. 예, 그래서 저희와 연결된 그 뎁세리먼트 회사에는 본사에도 변호사가 있고요. 네. 또 저희가 따로 그 로펌하고 계약을 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컬 변호사를 선임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보통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예, 과거에는 뎁세리먼트 회사가 상당히 차지들을 많이 했어요. 네. 뎁세리먼트 회사마다 틀리긴 한데 네네. 보통 세이빙한 돈에서 많게는 50%까지 차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저희 뎁세리먼트 회사에서는 27%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종합적으로 오늘 하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일단 뎁세리먼트 회사를 선정하시는 여러분들 기준이 첫 번째는 변호사로부터 여러분들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또 두 번째는 손님의 돈을 위탁 관리해주는 좋은 에스크로 회사가 있는지, 또 세 번째는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 네. 정도를 꼭 챙겨 보셔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보통 변호사분을 제외하고는 네. 일반적인 뎁세리먼트 회사에서는요. 셀을 하기 전에는 자기네 수수료를 미리 가져갈 수가 없어요. 네. 과거에는 손님이 내는 미니멈 페이먼트에서 일정 부분을 자기네들 수수료 띄어갔었는데 네네. 지금은 법이 많이 강화돼서요. 주마다 틀리긴 하지만 그 수수료를 셀을 한 후에 네. 가져가야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여러 가지 그 뎁세리먼트에 대한 정보들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박계호 이사님께서 최근 주택 융자 면허 시험 준비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뭐 그룹하고 계속 요즘은 이제 소규모로 두세 명씩 제가 가르치고 있죠. 네. 예. 라이센스가 이쪽에서 종사하시기 위해서도 필요한가요? 예, 보통 뎁세리먼트 회사는요 주법에 네. 따라서 그 면허와 네. 반드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네.
일을 하는 에이전트는 사실 라이센스는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특별히 이에 관한 서티피켓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Mstars라는 그 위탁 교육 기관에다가 네네. 의뢰해서 저희 회사의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네네. 그 CFPB와 그 불공정 관행 사기 방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UDAPP라는 네. 그 컴플라이언스라는 그 소정의 교육을 받고 네. 시험에 패스한 분에 한해서 저희가 뎁셀먼트 저희 회사의 에이전트로 쓰고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필요하군요. 라이센스는 필요 없는데 네. 이제 그 서티피케이트이 필요하죠. 서티피케이트이 필요하군요. 근데 그것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이 네. 그 컨슈머 프로텍션 액트거든요. 네.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들을 알고 그 규정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것이 미숙하다 보니까 손님한테 불이익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퀄리파이 된 그런 뎁셀먼트 에이전트와 이런 문제를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전해주셨는데요. 뎁셀먼트 많은 분들이 사실 이자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뎁셀먼트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에버트러스트 파이낸셜의 박계호 이사님과 함께 뎁셀먼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박계호 이사님,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네, 저희 회사 847-621-2166으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급하신 분들은 제 셀룰러폰 847-680-1234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버트러스트 파이낸셜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크게 어떤 서비스들이 가능한가요? 뎁셀먼트도 하고 있고요. 크레딧 네. 교정도 하고 있고, 크레딧 교정도 하시고, 론 모디피케이션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2차 모기지를 없앤다거나 줄여두는 일, 네. 아니면 현재 모기지 페이먼트를 줄여주는 일들도 역시 저희와 함께하는 변호사가 네. 직접 담당하고 있고요. 네. 크레딧 교정도 크레딧 변호사가 또 따로 그 교정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비즈니스 론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론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은행에서 융자를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2차 금융기관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분들을 비즈니스 론을 도와주고 있고요. 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주택융자도 함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융자도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이 주택 몰기지 융자 쪽으로 앞으로 또 추가해서 저희가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파이낸셜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융자까지 담당해 주시는 에버트러스트 파이낸셜의 박계호 이사님 모시고요. 또 뎁셀먼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뎁셀먼트 크레딧 카드 빚에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요. 에버트러스트 파이낸셜의 박계호 파이낸셜 컨설턴트 847-680-1234나 에버트러스트 847-621-2166 847-621-2166으로 전화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계호 이사님 오늘도 좋은 시간 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에버트러스트 파이낸셜의 박계호 이사님과 함께 뎁셀먼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뎁셀먼트나 크레딧 카드 빚, 또 융자에 대한 문의는 에버트러스트 파이낸셜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번호 847-621-2166이나 또 박계호 의사님의 개인 전화번호 847-680-1234로 전화하시면 여러 가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정보는 FM 95.9와 AM 1330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 AM 1330 KR.com과 스마트폰의 구글 폰 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K라디오 AM 뉴스 1330으로 들어오시면 라디오 정보 재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21일 수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